네, 북한의 실세 3인방이 다녀간 뒤에 잠시 남북관계 어느 정도 화해 모드가 되는 듯 했습니다만 파견 3일 만에 서해 NLL을 침범했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을 향해서 북한이 고사포, 고사총 대응을 해왔습니다. 또다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자, 여론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정석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매주 여론의 정석에서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린 대통령 지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이긴 합니다만 0.7%포인트 하락한 50.3%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한 건데요. 부정평가도 긍정평가의 낙폭만큼 0.7%포인트 올라서 43.2%를 기록했는데, 원래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가면서 좀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국감기간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하나는 소개를 시켜주셨지만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다시 기대감을 모았다가 불안감으로 다시 변질되는 그런 경색 국면이 되고 있었죠.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그간에는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가 이번 주에는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인방의 깜짝 방문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사태가 좀 불안하게 만들었군요.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실세 3인방의 방문이 지난 10월 4일이었는데요. 아마 10월 4일과 5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라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연이어 이 악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서해 교전으로 인해서 긴장관계, 그리고 이 대북 전단 살포 등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그 대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임기 1년 차는 상당히 이미지적으로 부각될 수 있지만 임기 2년 차부터는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이성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주 큰 긍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실제로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이유도 여전히 이 해외 순방 효과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고, 대북 안보 관계는, 대북 관계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대통령 지지율의 모습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간으로 보면 말씀하셨지만 주 초에는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52.3%로 월요일 날 지지율을 기록했었는데, 서해 교전이 있었던 10월 7일 다음 날이었죠. 10월 8일에는 48.9%까지 빠지면서 주간 집계가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50.3%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주간 집계가 나타났습니다. 짧게만 추가해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의 북한 관계가 당장에 부정적으로 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인 관계, 지난번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이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면 대통령 지지율에 지속적인 긍정 효과가 되겠지만, 이러한 어떤 일종의 만남, 단순한 어떤 만남의 이벤트적인 성격은 이 단기적인 아주 짧은 기간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펀더멘털상으로 긍정 효과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참 50%를 기준으로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요거 가지고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주간으로는 50%는 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48%로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이사 조치 얘기가 나왔잖아요. 계속 그동안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국민 여론은 지금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서 3인방 실세 다녀간 이후에 조사 결과가 나왔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실세 3인방이 방문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여론은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과연 실질적인 어떤 후속적인 관계로 연결고리가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은 31.5%로 압도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5%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오이사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소상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좀 더 자세히 오이사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칫 지금 정부에서 부담을 가지는 요인은 이 오이사 조치가 마치 남북 관계의 개선에 전부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이사가 여러 가지 얽혀있는 과거의 정치적인 해법의 하나의 단초라면 보다 더 지속적인 관계,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교류 확대, 그다음에 북한 인권의 어떤 개선 문제,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우리 사회 내에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한 압도적인 여론은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 해제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렇지 천안함 사태 북한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갈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다른 거고요. 그렇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에 충분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다면이라는 것이 전제된다면 오이사 조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응은 더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사과가 북한의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렇죠. 접근이 아니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북전단 살포였습니다. 이걸 놓고도요, 사실은 저희 그 YTN의 출연진 패널들끼리도 심한 논쟁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과연 대북전단 살포가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여론조사 결과 혹시 있습니까? 네,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죠. 아닙니다. 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했군요. 예. 그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49.1%고요. 막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14.9%. 일단 그 국민들은 남북 관계가 긴장 관계보다는 좀 이제 원활한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도 주초에는 이제 올랐던 이유가 남북 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NLL과 또 연천에서 그런 교전이 있으면서 지지율이 빠졌다는 얘기죠. 일단 뭐 20, 30대 연령층부터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원활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다만 통일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20, 30대가 좀 보수적입니다. 통일 시기를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 긴장 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 여론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유는 이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49.1%지만 그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어떤 인권 활동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단 살포가 일종의 그 고사총 이 발포라든지 이런 거 고사포 발포라든지 이런 긴장 관계로 바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대북 통일과 관련된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 적어도 군사적인 대치 관계까지 가지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이 조사 결과에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입니다. 아하. 이 민통선이라든지 군사분계선 주변에 예.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걸 통해서 또 피해를 입을 경우에 그렇죠. 안전이라는 안전이죠. 이슈가 또 한 번 부각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살펴보죠. 지난주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는데 뭐 또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포함이 되면 반기문 총장이 많이 앞서는데 예. 그분이 빠지게 되면 박원순 시장과 김무성 대표 두 분 간의 엎치락 뒤치락이 지금 계속 양강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박원순 시장이 1위로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원래 지난주에 그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죠. 서울시립대 교수의 측근들이 배치가 되면서 여당에서만 있었던 낙하산 논란이 박원순 시장에도 집중이 되면서 여당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지난주에 좀 빠져서 김무성 대표가 오랜만에 1위로 올라섰었다가 지난주에는 다시 박원순 시장이 3.7%포인트 상승하면서 20.1% 오랜만에 20%로 다시 올라서 1위를 기록했고요. 김무성 대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중국 방문이 있죠.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오를 것 같고요. 문재인 의원은 지금 답보 상태고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조금 올라서 8.5%로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4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그 토론회에서 서울시당 주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토론회입니다. 우리끼리만 이러면 뭐 하느냐. 뭐 맨날 뭐 사안 있을 때마다 우리끼리 모여서만 하지 말고 외연을 확대할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인터넷도 더 확대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현장 정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대권 주자 지지율을 보면은 누가 이 펀더멘트를 어떻게 강화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김무성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방문에 대해서 본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외연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국정감사기관에 간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혁신 어젠다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펀더멘탈이 여전히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던 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 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당 내의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기 대권 주자에 있어서 좀 더
이 강성 지지층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서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토론회에서 그런 강력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바로 당 내에서 본인의 펀더멘트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바로 김무성 대표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이제 시진핑 만나기 위해서 중국 가지 않습니까? 하루를 줄였대요. 괜히 국감 기간 네, 때 뭐 여럿 몰려가가지고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그리고 본인 주재 회의를 하려고 했다가 일단 오늘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가 좀 몸을 좀 너무 드러내는 것보다는 좀 행보의 어떤 속도를 좀 줄여가자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방금 배 부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감 기간이 아니었다면 뭐 3일 일정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는데 일단 우선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 지금 중국 그 선장이 한국 영해에서 피살돼 있기 때문에 예. 그 한중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죠. 그렇죠. 권영세 주중대사가 사실상 초치가 됐었고 그렇죠. 중국이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무성 대표의 방중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다시 돈독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도 이번 주 떨어졌지만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에서 그런 수위 조절 또 기간을 좀 줄이는 그런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김무성 당대표 같은 경우에 역대 지지자를 보면은 가장 대권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은 경제와 북한을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시진핑 주석 통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국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그 현실적인 비판도 함께 반영을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경제 부분을 얼마만큼 김무성 당대표가 학습해서 끌어내느냐가 그 혁신의 의젠다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간에 난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요. 이 오랜만에 봅니다. 기호 2번, 과거 통일민주당 후보 시절 사진 한번 보시죠. 네, 폐렴으로 1년 6개월 동안 병상에 있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 최근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 퇴원한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살은 좀 많이 수척해졌고 백발이 더 많아 보입니다만 한때는 그래서 YS가 좀 위독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저 사진, 정치인이기를 떠나서 또 한 사람의 어떤 그 인간의 면모로서 YS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YS 또 DJ 이제 양대 산맥이었죠. 지금 한 분만 살아 계신데 정치권에 좋은 영향을 계속 좀 미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전 새누리당 부소장인데 지금 이제 탈당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분이고 또 김무성 대표와도 연초에 5.16 이 혁명이냐 아니냐를 두고 설전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새누리당의 당협위원장 일부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인의 위상을 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제스처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론의 정석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이번에 여론의 흐름 그리고 사진 한 장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